올해로 제가 이렇게 그 선도 문화를 알리는 이런 강연회를 다닌 지가 15년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만나고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선도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부산을 찾게 됐습니다. 올해의 주제는요, 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크게 철을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의 철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철이 있습니다. 철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철 들어가는 거. 네,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지남철, 철부지. 철부지라는 표현을 언제 쓰죠? 예, 철이 없을 때 쓰죠. 예, 하여튼 철부지라는 말이 있고 또요. 철딱서니. 철판. 아, 맞습니다. 예. 혹시 철딱서니라는 표현을 그 아이들한테 쓰지 않고 혹시 남편한테 쓰시지 않으시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배우자는 소중합니다. 예, 아니 진짜입니다. 배우자는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파트너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철이 있고요, 자연의 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의 철은 계절을 의미할 때 우리가 보통 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철이 바뀌는 거를 갖다가 철철마다 그런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를 보면은요, 새 철에 제일 좀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뭐 철분도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자 그 철 중에서 통하다라는 의미의 철도 있습니다. 통할철. 네, 의미도 있고요. 그 통하다라는 의미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인간의 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뭔가 서로 상통하기 시작을 하면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해야만이 누군가를 이해할 수도 있고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통하는 느낌이 없으면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 저 양반이 왜 저러지?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철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하다라는 의미의 철이 있고요. 그리고 철학할 때 우리가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철학할 때 철은요, 밝을 철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하고 오묘해서 뭔가 학자들만 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본래의 밝음을 회복하는 학문이 원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쇠의 의미의 철, 그 다음에 통하다라는 의미의 철, 그리고 밝다라는 의미의 철, 이러한 철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연의 철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철이 있습니다. 자연의 철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위치가 이 지구라는 별에서 제가 봤을 적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짧아지고 가을이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 계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랑 인간의 인생을 갖다가 또 잘 비유를 해서 연결을 하기도 하죠. 자, 봄에 해당이 되는 인간의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봄. 사람에게 비유를 한다면요. 예,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해보면 유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라고 하죠. 어쨌든 청년기, 그리고 중년, 그리고 노년, 이렇게 한 계절을 이렇게 인생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절의 특성과 인간이 그 시기를 살아가는 특성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씩 볼까요? 유년기 시절은요,
봄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피어나는 시기예요. 땅의 수분과 그리고 땅의 지기를 마음껏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그 땅을 뚫고 나와서 이제 파릇파릇해지고 뭔가 이렇게 태동하기 시작하는 시기. 우리들의 유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유년기를 보면은 유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뭐든지 받아들여요. 뭐든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워요. 자, 여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름은 어떻습니까? 자연을 가만히 한번 다시 상상해 보세요. 여름. 일단은 시기적으로 보면 태양이 굉장히 강렬해지면서 에너지가 있잖아요. 막 발산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뭔가 끌어들이는 유년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자신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힘을 쓰고 싶어 합니다. 막 발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수련보다는 발산의 시기가 바로 이 여름 청년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쯤이에요. 사춘기 시작되면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을 하고 분명히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도 수렴이 안 돼요. 그 시기에는 발산입니다. 에너지가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에너지의 발산의 정도가 이제 정말 막 이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이 청춘이라는 시절에 뭐든지 해봐라, 실패해도 괜찮다, 뭐든지 도전해보라고 합니다. 왜요?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수렴을 하는 그 시기를 지나서 당연히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젊은 나이에 군대 가서 족구라도 해야지. 아니 진짜예요. 에너지를 발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그 시기가 바로 여름의 시기입니다. 자, 가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가을쯤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가을은 어떤 시기일까요? 가을. 와, 누구 한 분이라도 크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아, 수확, 결실. 맞습니다. 가을은 이제 모든 나무가 다 수확을 맺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을이 되면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나? 내가 돈은 모아놨나? 자식은 잘 키웠나? 내가 사회적으로 뭐 존경받고 어떤 위치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년이 되고 이제 그 시기가 되면, 가을이 되면 내 인생의 결실을 돌아보고 결실을 또 맺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구가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그 결실 맺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축을 하고 후대에 물려주려고 하는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시기가 또 노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 보면은 어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봄하고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가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하고요, 이제 열매 맺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붙는 게 신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르신이 아니라 진짜 어르신이 되려면은 봄, 여름, 가을, 이제 겨울이 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열매, 그 열매가 꼭 물질이 아니어도 돼요. 어르신이 된다라는 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면서 내가 충분히 성공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지혜로움을 봄을 살고 여름을 살고 가을을 살고 있는 또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주는 사람, 바로 그 계절이 바로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뭔가 아무런 미동이 없는 것 같지만요,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아주 위대한 계절이 또한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철이 든다라는 건 바로 이 자연의 순서와 섭리를 거스르지 않을 때, 그때 인간도 자연처럼 함께 철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인간의 그 인생사를 자연에다가 접목을 시켰는데, 가정을 이렇게 이뤄놓고 보면 한 집안에 최소한 2개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봄이거나 여름이고요, 부모는 가을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사신다면요, 겨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이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가을에서 막 열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열매에 관심 없습니다. 가을 생각도 안 해요. 오로지 발산의 계절 아니면 수렴의 계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절을 살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게 정말로 힘든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계절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을이 되어서 열매에 집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여름에 자신의 에너지를 전부 다 발산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 뜨거운 열정은 또 다른 겁니다.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바라봐 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른이라면 봄을 살고 있고 여름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나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 내가 지나왔던 그 시절들이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회가 그냥 저분은 저런 생각하면서 사는가 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우리 어른들이, 저도 어른이니까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그 가을이라는 그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봄을 살고 있고 여름을 살고 있고, 또 우리도 겨울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같이 철들어가는 진짜 선도 문화를 우리들부터 회복해 나간다면 그것이 정말 이 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되고 새로운 문화가 되고 또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확신, 또 그런 믿음, 또 그런 의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 이 뜻이, 이 정신이 뭐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나랑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도 문화에는요, 바로 인간이 바르게 철들 수 있는, 그래서 인간 본연의 가치에 스스로 눈뜰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정신과 수행 방법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고 배우면서 함께 철들어갈 수 있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